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디어스트 대학교 두뇌상담 교육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5대 사고력을 기르자 이 무더운 여름 가정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홍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박사님 지난주에 쓰는 뇌가 왜 필요한가, 이 쓰는 뇌를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왜 필요한가 엄청 저희가 말씀 많이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마 이번 주부터 뭐가 나올지 아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네, 쓰는 자. 뇌는 전체 뇌를 마지막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그랬죠. 네, 그 단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중요한 단계 중에 여러 쓰는 장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주제를 삼았어요. 동시 쓰기. 그렇죠. 여러분 동시 언제 써봤어요? 어렸을 때 썼죠. 어렸을 적에. 저는 지금도 써요. 어... 네. 시 써서 저희 제자들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박사님 시인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농담을 아니에요, 원시인이에요 이러고 말하는데 시를 늘상 이렇게 쓰면서, 시를 쓴다는 건 뭐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시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시 쓰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최근에 쓰셨던 뭐 동시 혹시 하나 이렇게 방송 가족들한테? 최근에 작년 겨울에 썼던 건데, 제가 이제 올해 내년 이거를 이제 약간 방송은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올해를 2년, 내년에 올리니까 전년, 이렇게 좀 재밌게 마음을 담아본 게 있어요. 자, 요거는 2년 이거 전년은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올해 2년, 내년 이거 전했는데 2년이 간답니다. 내년을 맞을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2년이 간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쓴 네, 거예요. 뭐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네. 오늘 동시 쓰기인데, 네. 박사님 이 동시를 쓰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동시는 반드시 뭘 보고 느낀 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이나 상상력이나 이것을 보고 올해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붙일 수 있는, 제가 예를 들은 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 혹은 재미난 언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하면 동시를 자주 쓰는 훈련을 한다면 이런 언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또 동시는 길게 쓰나요, 짧게 쓰나요? 함축해서. 짧게 그렇죠. 쓰죠. 그래서 아주 어디 가서 설명을 하든 인사말은 뭐라든 아주 중요한 요약을 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훈련이 저는 동시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좀 동시를 쓰게 하고 싶다, 어떻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개 어머님들이 이제 동시 쓰기를 하게 되면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동시 써라 그러면 그냥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뭔가 네. 뭐 주제를 만나야 그렇죠. 되고 뭐 사물을 봐야 되고. 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펄펄 눈이 옵니다. 더우니까. 예.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소녀님들이 송이 하얀 꽃을 하얀 뭐지? 하얀 눈을 자꾸 뿌려줍니다. 자꾸 뿌려줍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너무 제가 드러나는데. 송이 하얀, 뭐 앞에 이제 눈이 내리니까 근데 하얀 소물이란 말이에요. 송이 하얀 소물. 예. 자, 이 동시를 먼저 소물.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펄펄 눈이 옵니다. 사실이에요, 생각이에요? 이건 사실이죠.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사실이죠. 송이 하얀 소물. 이거 사실이죠. 이거는 그냥 사실은 아니죠. 소문 아니죠. 생각이죠. 내 생각이잖아요. 예.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뿌려줍니다. 이것도 생각이죠. 생각. 사실과 생각이면 동시예요. 그러니까 시는 사실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이게 동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냥 아이들이 동시 쓰는 가장 기본 단계는, 이렇게 길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물방울이 하나 맺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와 이쁘다, 이게 동시예요. 엄마 구슬 같아, 이게 구슬이에요, 구슬 같아요. 구슬 같아. 생각이잖아요. 같으니까 생각. 그게 동시예요. 와 이쁘다, 구슬 같아. 사실과 생각, 사실과 생각, 사실과 생각, 사실과 생각. 그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가는 해를 2년 전년 하면 남들부터 이거 욕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런 게 아니라 깊은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동시 쓰는 사람이 나쁜 쪽으로 쓰냐고 아름다운 쪽으로 써내려 가잖아요. 왜요? 와 이쁘다. 뭐 같아? 구슬 같아. 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사실과 생각을 갖다 넣어주면 이게 동시예요. 그러면 동시를 다시 내가 동시를 써놓으면 그 동시를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이렇게 영상화 해보기가 가장 좋은 게 동시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꽃잎에 혹은 풀잎에 물이 맺혔다. 마치 구슬이 송송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구슬. 꽃잎은 아름다워지고 싶나 보다. 구슬을 여기저기 매달았다. 자, 이렇게 썼다 치자고요. 그럼 사실과 생각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딱 한 편을 연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딱 하나요. 나 이렇게 꽃잎에 송이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예요. 요 그림 하나를 봤을 때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는지 2개 맺혀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때는 몇 개 맺혀 있냐는 거예요. 좀 대충 아까 얘가 말할 때 여기저기 구슬을 매달았다 하면 이게 꿈인 말이에요. 여기저기. 자,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학습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기법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동시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어머니께서 웃고 계셨어요. 입원실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 남몰래 웃고 계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울고 계셨어요. 입원실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 남몰래 울고 계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웃고 계셨어요. 사진첩 속 그 사진을 보시곤 빙그레 웃고 계셨어요. 자, 웃다 뭘 보고? 사진을 보고. 그렇죠. 그때 어머니께서 울고 계셨어요. 입원실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 남몰래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웃음으로, 어머니의 눈물로 나는 자라났어요. 자, 이 동시를 듣는 순간 저는 뭐가 탁 꽂히냐면 와, 어머니의 사랑을 얘가 어떻게 알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초등학생이 그 깊은 어머니의 사랑을 알을 수 있을까? 가슴에 오는 거예요. 얘는 이 동시 쓴 것만 봐도 아, 얘는 정말 효자구나. 그때 어머니께서 웃고 계셨는데 어떤 걸 봤냐면 사진첩 속 그 사진이에요. 어떤 걸 모르지만 어떻게 웃으셨다고 얘가 썼냐면 빙그레예요. 빙그레는 뭐예요? 모르게 혼자. 어머니가 울으셨는데 어떻게 펑펑펑 울으신 게 아니라 남몰래. 맞아.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동시 안에 그걸 알고 어머니의 눈물로 어머니의 웃음으로 나는 자라났어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얘가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할 것 같아요. 잘하는데 공부만 잘하겠어요? 감성도 풍부하겠어요? 풍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전 여러분 우리 홍 박사님 지금 설명 들으면서요. 이게 막 언어 영역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도 시에 좀 빠져보고 싶고 시를 쓰고 싶고 동시 쓰기. 자, 오늘 동시 쓰기 어려워하는 오늘 꼭 써야 돼야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우리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면서 네. 자, 쓰는 데가 중요하다. 동시 쓰기. 먼저 사실적인 생각을 먼저 쓰게 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걸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적인 걸 보고 거기다가 네 생각은 엄마 생각을 자꾸 집어넣지 말고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그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 할 때 엄마 이렇게 물어볼 때 너 생각은 어때? 자, 이게 동시에 시작이에요.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엄마 이거 어떤 거야? 그럼 네 생각은 어떤데? 엄마 저거 옷 이뻐? 네 생각은 어떤데? 엄마 이거 너무 비싸 싸? 네 생각은 어떤데? 아이 생각을 끊임없이 물어봐주는 어머니는 이미 아이 뇌에 동시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아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동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를 따로 가르쳐서 끌어내려고 할 거 없이 늘상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할 때 그 생각을 좀 더 아름다운 생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만 어머니가 잘해 주시면 정말 동시를 잘 쓸 수 있고 동시는 상 타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동시 한 편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이 아이는 정말 글도 잘 쓰고 남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내가 핵심적으로 전달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올바른 인격으로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글, 그리고 쓰기 참 쉬운 글이 바로 동시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신앙적으로도 분명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박사님 마지막 질문 하나요? 네. 동시 쓰기는
몇 살? 뭐 언제부터 시킬 수? 말 틀 때부터 하는 거라니까요. 말 틀 때부터 때부터? 무슨 네 생각을 끊임없이 물어보고요. 그게 동시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사실과 생각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침 먹었다. 사실의 생각이에요. 아침 사실, 먹었다. 사실. 어머니의 생각을 먹었다. 야,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렇죠? 한 번만 더 먹어라. 사실. 사실이에요. 사실. 한 번만 더 먹어라. 그래야 공부 잘한다. 한 그래요. 번만 더 먹어라. 그래야 키가 쑥쑥 큰다. 한 번만 더 먹어라. 그래야 공부 잘한다. 한 번만 더 먹어라. 그만 먹을래요? 어머니의 사랑 먹고 자라지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려고 만든 동시에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먹어라. 그만 먹을래요? 그래야 키가 크지. 한 번만 더 먹어라. 그만 먹을래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들이지. 자, 이렇게 하는데 얘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 이게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먹은 자라더라는 거였어. 거예요. 자, 이렇게 동시를 쓰면서 아름다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아이한테 맨날 한 번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하더라는 걸 집사람이. 우리 아들은 맨날 그만 먹을 거야 그만 먹을 거야 하는데 애가 삐쩍 말르니까 어릴 때 한 번만 더 먹으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그걸 사랑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걸 동시로 써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아주 간단한 밥 먹을 때도 그냥 오늘 엄마가 맛있게 밥 해주셨다. 네 생각. 어머니의 사랑을 먹었다. 이렇게 하나 한 줄 동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다. 동시로 이렇게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요. 그냥 뭐 모르는 거 알려드리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 속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 우리 5대 사고력을 기르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지혜와 키가 자라는 우리 자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간 수업 이렇게 귀한 수업 시간이죠. 영상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서 링크 보내시면 오늘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선한 영향력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고맙습니다.